자존감 높으면 이렇게 답한다.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 원인입니다. 상대와 잘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막상 일상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의문이 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대화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청취자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상담 심리학, 의사소통 이론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모아 말해왔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한다는 것은 곧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이어가는 연결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길 때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됐어도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와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이 아닌 상대 마음까지 고려해 줍니다. 실제로 배우 박보검 씨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 있어요. 상대랑 의견이 다를 땐 내가 이기려 하기보다 같이 가려 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로 인해 서로 멀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 가려져 있어서 대화를 문제 해결용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마음 깊숙이 나는 사랑받기 어렵고 나 자신의 존재는 하찮아 라고 여기다 보니 대화 상황에서 자꾸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말이 막히거나 혹은 판단과 비난만 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자는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든다. 정말 뼈아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높으면 이렇게 답한다. 그리고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두 축으로 아주 실전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혼자서는 살기 어렵잖아요. 다만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먼저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을 스스로 믿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저는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되 구름으로 가려질 수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속에 자존감이라는 태양이 빛나고 있지만 그 위에 내 감정적 구름이 끼면 그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갑자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팁 나갑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 혹은 대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주눅들지?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태양이 구름 뒤에 잠시 가려진 것이지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자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 높으면 어떻게 말하고 답할까 궁금하시죠? 대표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함께 존중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자존감 낮은 분들은 그냥 네네 제가 할게요 라든지 혹은 아우 뭐 그렇게 귀찮게 다 안 돼요. 전 못해요. 이런 극단으로 가기 쉬운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네. 그럼 이런 식으로 절충해 볼래? 즉 상황을 조율하려고 해요. 철학자 마르틴 루터 킹은 타인의 요구에 모든 걸 맞춰주는 건 노예이고 아예 거부만 하면 고립된다. 결국 함께 갈 방법을 찾는 게 인간의 길이라고 했는데 딱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세 번째,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은 왜 그럴까? 박명수 씨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박명수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대화할 때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쳐? 라고 하더라. 나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가시 돋친 표현이 많았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알다시피 박명수 씨는 독특한 개그 스타일이 있는데 상대는 농담이 아닌 실제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대화가 끊어지기 딱 좋은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를 잽싸게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비교하거나 강요하는 식의 말버릇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런 프레임을 짚어볼까요?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죄책감에서 합리화라는 6가지 대화 패턴이 있어요. 예컨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이거 좀 해. 빨리. 너 동생만도 못하네?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잖아. 등등. 이 패턴들로 대화하다 보면 결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이란 겁니다. 이거는 철학자 스피노자도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던져놓고 그걸 상대 탓이라 여긴다. 결국 악순환일 뿐.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먼저 알아보려는 호기심과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같은 말로 상대 마음을 파고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여유 없어. 그냥 상대가 싫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상대를 정말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죠. 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로 끝내는 게 낫나?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관계를 살려볼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 아이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다. 그 사람도 뭔가 아픔이 있었겠지.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이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건 맞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도 도저히 그 사람은 안 되겠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이 선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유연하게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연결돼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괜히 억지로 매달릴 필요가 없죠.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에서 관계를 마무리하거나 접는다. 철학자 루소가 사랑도 우정도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네요. 네 번째,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꾸 끊어지는 이유 중 하나. 자신감 없는 사람이 나를 고립시키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스스로를 감춘다는 점입니다. 이때 봉사를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라는 조언이 종종 나오죠. 어떤 청취자분도 그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힘들 때 헌혈이나 작은 봉사를 하니 그래도 내 피 한 방울이 세상에 도움이 되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인간은 협력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작은 협력을 시도하면 좋다라고 말했죠.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슈퍼 앞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식당에서 주방 이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죠. 이런 작은 봉사가 결국 나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으면 이렇게 답한다는 주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맨날 말이 없어? 답답하네 라고 말했을 때 자존감 낮은 사람은 그냥 미안해. 나 원래 말주변 없어서 그래라며 더 수그러들거나 혹은 뭐가 어째? 말 많은 네가 이상하지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가 생각이 많을 때는 말이 좀 줄어. 너는 어떤 대화 원해? 나도 들어줄게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죠. 차이점을 보셨나요? 첫째는 자신이 말이 적은 편이라는 걸 인정하고 둘째는 너의 욕구가 뭔지 궁금해라고 열어주고 셋째는 나도 너를 알고 싶어라는 식으로 연결을 유도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타인과의 대화는 두 영혼이 춤추는 것이라 한 이유, 바로 이건가 싶어요. 여섯 번째,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들은 자주 뇌에서 충돌 신호가 뜨는 순간 그냥 말을 뱉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를 흔히 뚜껑 열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과하냐면 내가 화났는데 이걸 지금 너에게 던지기 전에 내 화가 왜 났는지부터 살펴보자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상황이 싫었는데 지금 네가 그 상황을 건드려서 화가 나나? 혹은 네 말이 내 이야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나?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본다는 거죠. 철학자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화를 내기 전에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보라. 이것이 성찰의 힘이고 결국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화를 내기 전에 잠깐 멈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대화는 부탁이거나 감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은 아니, 내 말이 다 부탁이거나 감사를 의미한다고? 라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탁이란 건 이렇게 해줄래? 같이 밥 먹고 싶어. 시간 좀 내줄래? 이런 식으로 상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고, 감사란 건 너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 다행이야. 덕분에 힘났어 같은 말이겠죠. 문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나 사실 부탁하고 싶었는데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비교나 비난을 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대체 뭐야? 라고 소리치지만 사실 속마음은 네가 좀 나에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난 외롭고 속상해라는 부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 사실을 인지해서 화내기 전에 내 부탁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서로 이해에 닿기 쉬워집니다. 여덟 번째, 내 의사 표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존감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담백하고 솔직히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령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나는 이걸 좋아해, 싫어해. 그렇게 밝혔을 때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쓴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자존감 낮은 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말하면 날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다가 결국엔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스텝 빠르게 좋아, 싫어. 그 뿌리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태도, 즉 자존감이죠. 아홉 번째, 대화가 단절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내가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는 잘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어떻게 반박하지? 내가 하고픈 말 빨리 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철학자 키케로가 우리는 말하기를 배웠으나 듣기를 배우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듣는 기술이 부족해 대화가 겉돌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말을 잘하지만 동시에 경청을 잘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 남 얘기를 차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연예인 신동엽 씨가 예능에서 보이는 그 넉넉한 진행. 알고 보면 자존감이 단단해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하고 싶어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나는 언제 화가 나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무엇을 싫어하지? 이런 질문을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한 청취자분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대답해 보면서 점점 내가 이런 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전혀 안 가지면 자꾸 남의 요구에만 맞춰서 밥 뭐 먹을까? 아무거나 언제 만날까? 나 아무 때나 돼처럼 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자꾸 만만한 사람이 돼버리고 결국 대화가 이상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11. 나 자신을 알아가는 만큼 타인에게도 호기심을 갖는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단지 나는 이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때? 너는 어떤 상황일까?를 물어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마음이 불안정하면 남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단단하면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이 있구나. 신기하네? 그럼 난 이렇게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열린 대화를 이어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이 서로를 성찰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대화의 핵심 아닐까 싶어요. 12.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불편한 점을 조율한다. 자존감 낮은 분들은 한번 기회 놓쳤어. 이제 됐어라고 포기하기 쉬운데 자존감 높은 분들은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조금 늦었지만 말하고 싶어라고 다시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능인 유재석 씨도 방송에서 한번 기회 놓치면 그걸 그때그때 다시 말하는 편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괜히 쌓이고
다음에 이상하게 폭발한다고 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즉각적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속상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어? 라고 꺼내는 거. 그것이 성숙한 자존감의 태도입니다. 13.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하루에 한 번씩 되뇌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말했죠. 부모로부터 무시를 받았건,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건, 직장에서 칭찬을 못 받았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청취자분 중 한 분은 자존감이 바닥났을 때 하루 한 가지라도 잘한 일을 적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예컨대 오늘은 내가 쓰레기통 비웠다. 잘했어.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했다. 잘했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행동이 모여서 결국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건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 타인을 배려한다고 했던 것과 통합니다. 열넷,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느낄 때 분노나 가시돋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기. 개그우먼 이효리 씨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난 예쁜 후배 보면 좀 질투나지만 그래도 솔직히 너 예쁘다. 나도 좀 가르쳐줘라고 말하면 후배랑 친해지더라. 질투를 공격으로 돌리면 대화가 파탄나지만 그래서 내가 좀 질투났다. 왜냐하면 네가 멋져 보이거든.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면 오히려 훨씬 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투가 부끄러운 감정인 줄 알고 숨겨버린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면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구나. 괜찮아. 그냥 인정하자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그걸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5. 상대방이 나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자꾸 비난하면? 네. 이럴 때는 예능인 박명수 씨 말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즉각 말해야 합니다. 철학자 공자도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저기 미안. 그런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걸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속으로만 사귀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나를 노골적으로 해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과감히 내리기도 하지요. 16. 부탁과 감사로 연결되는 대화는 대체 어떨까? 예를 들어 나 정말 힘든데 너가 잠깐 전화로 들어줄 수 있을까? 사실 부탁이죠. 그럼 상대가 그래, 들어줄게. 대신 나도 너에게 고민 털어놓을 때가 있을지 몰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들어줄래? 들어줘서 고마워가 오가면 대화가 끊기는 게 아니라 한층 깊어지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이런 패턴을 잘 사용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김성주 씨도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뭘 보고 싶을까? 그걸 부탁하고 난 그 부탁 들어주면서 즐거움 느낀다고 했잖아요. 17. 봉사, 협력, 나눔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감정을 얻게 되고 그게 곧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자기 뇌에 각인시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원리와 비슷해요. 내 존재가 쓸모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 체감할 때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강력한 자존감을 불어넣어요. 18. 자존감 높은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는 그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하며 조율해요. 만약 서로 맞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케이. 내 입장도 이렇다는 것만 알아줘 하며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니체가 두 개의 태양이 마주하면 빛이 겹쳐서 더 밝아진다고 했는데 서로가 자존감이 튼튼하면 대화가 시너지를 내며 더 큰 통찰에 이르는 거죠. 19. 자존감이 늘 높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자꾸 낮아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모두 완벽한 자존감을 24시간 유지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내 안에 구름이 끼었구나. 지금 살짝 흐려졌구나. 괜찮아. 태양은 분명히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자꾸 공격적으로 말하는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사실은 나는 내 안에 태양을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바꿔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번째, 자존감을 단단히 하고 대화를 매끄럽게 이으려면 내 마음속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걸 때로는 타인에게 솔직히 공개하자. 배우 김태희 씨가 예능 인터뷰에서 나도 화가 많고 예민할 때가 있다, 남들이 모를 뿐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 인정함으로써 사람들과 소통이 더 편해졌다 하죠. 그래, 나도 화낼 때가 있어. 하지만 그건 내 어떤 상처가 건드려질 때야. 이걸 미리 알아주면 내가 덜 예민할 수 있어라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철학자 사르트르도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하면 더 이상 남이 그 그림자로 나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이처럼 2시간에 걸쳐서 자존감 높으면 이렇게 답한다, 대화가 계속 끊어지는 사람 원인이라는 주제로 아주 상세히 나눠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 자존감은 원래 내 안에 존재하는 태양이지만 감정의 구름 때문에 가려질 수 있다. 둘,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은 판단, 비난, 비교, 강요, 당연시, 죄책, 감마이너스 합리화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제 해결만 강박적으로 추구한다. 셋,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구와 상대 마음의 욕구를 모두 존중하고 요청과 감사라는 2가지 프레임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넷, 자신의 그림자를 인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솔직히 공유하되 정말 악의적이고 해로운 사람에겐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기 보호도 한다. 다섯, 작은 봉사나 협력, 나아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임을 느끼게 해줄 실천을 통해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건정맨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혼자서 하루아침에 자존감을 뿅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다만 내가 태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구름이 껴있으면 그걸 치워보자. 혹은 그래도 당장 치우기 힘들면 조금은 스스로 다독이면서 봉사나 연결을 통해 태양을 드러내보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길었지만 그만큼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일부터 혹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남과의 대화도 연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해? 하기 전에 저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란 연예인 송강호 씨가 말했듯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물론 타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과 존중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겠죠. 철학자 루소가 말했듯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결국 내 안의 태양을 자신이 인정하고 소중히 보듬으면 그 빛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를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스스로를 칭찬하며 작은 봉사도 해보시고 기회되면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한 내 그림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대화가 막힐 때마다 해결이 아니라 연결하고 외치면서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라는 걸 우선순위에 두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여러분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건정맨이었고요. 다음에도 알찬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내면 태양, 자존감을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과 감사를 나누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